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찬이라고 하고 이번에 너무 좋게도 오아스프에서 먼저 연락을 주셔서 글로벌 탑티어 보안 컨퍼런스 CFP 도장 깨기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김희찬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여드름 가득할 때 찍은 사진이라 좀 못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저번에 발표했을 때 찍은 사진이고, 먼저 제 소개를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저는 숭실대학교 현재 정보보안과에서 3학년을 재학 중이고, 팀 A스포츠라는 이제 어떤 국내에서 좀 열심히 활동하는 팀이 있어요. 거기서 현재 M4C라는 팀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 그 티오리에서 고3 때 이제 좀 들어가서 VR팀 그리고 또 FS팀에서 열심히 일했다가 이번 연도 2월에 퇴사를 했고요. 저는 원래도 윈도우즈 이제 EOP라고 권한 상승 취약점, 또 너무 기술적인 내용 딥하게 들어가지 않을 텐데 그냥 여러분 관리자 권한 딱 요구하는 거 되게 사용하다 많이 뜨잖아요. 그거 우회하는 그런 취약점 찾는 일을 좀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거를 티오리 이제 입사하기 전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보던 주제였는데요.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티오리에 갔을 때 취약점 2개를 쌓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할 거고요. 또 좀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 그 버스를 타가지고 데프콘을 작년에 우승을 했습니다. 제가 기여한 건 진짜 거의 없고, 또 이외에 또 다른 CTF들 열심히 나가 수상을 했고, 또 여러 취약점들 이렇게 좀 찾았었습니다. 주로 삼성, HP, LG 등 취약점 많이 좀 연구를 했었고, 이외에 또 윈도우 취약점도 좀 찾아가지고 열심히 윈도우 EOP 부분을 연구를 좀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자랑이었고요. 이걸 이제 원고로 쓰고 어떻게 이제 발표까지 가져가게 되었냐를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아젠다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그 두 버그를 찾게 되었고, 그 버그로 시작해서 어떤 CFP 넣었는데 탈락을 했고, 그걸 이제 어떻게 고쳐서 다른 CFP들에서 억셉을 받았냐는 얘기입니다. 먼저 첫 체인은 약간 프리미티브 쪽이라는 말인데요. 먼저 윈도우즈 서치라는 이제 어떤 검색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취약점을 찾았는데요. 얘는 단순히 관리자가 파일을 지워주는 그런 되게 약한 취약점이었습니다. 또 이후에 또 월 서비스, 이제 윈도우즈 에러 리포팅이라는 서비스에서 현재 그 다른 프로세스를 그냥 강제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을 하나 찾았었는데요. 얘는 이상하게도 패치가 계속 2년 동안 안 되고 그냥 제로데이인 상태로 남아있는 현재 제로데이로 남아있는 취약점입니다. 이렇게 그 프로세스 킬, 또 파일 딜리션이라는 취약점 2개를 찾았고, 이거를 각각 쓰면 되게 약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저는 체이닝을 하여서 익스플로이트에 성공하였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그냥 월 서비스로 설치 서비스를 죽인 다음에 이 설치 서비스의 어떤 트릭을 이용하여서 얘를 키고 파일 삭제 취약점을 사용한 다음에 또 이제 윈도우에 어떤 트릭이 있습니다. 걔를 통해서 시스템을 실행했다는 이런 뭐 재미없는 기술 얘기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익스플로이트이 되게 재밌습니다. 또 이거 발표를 하게 되고 영상을 데모로 보여주면은 컨퍼런스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그러거든요. 이거 좀 아깝잖아요. 이렇게 2개로 끝내기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쓸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 같이 연구하던 외국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같이 이제 연구를 좀 해봤는데, 얘도 어떤 취약점들을 좀 찾았는데 하나 이제 체인할 그런 취약점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지만 제가 패치되지 않은 취약점, 그걸 이용해서 이 친구가 여러 취약점들을 또 익스플로이트 성공을 하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저희는 각자 찾은 버그로 CFP를 한번 같이 내보기로 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CFP 쓰려고 보다 보니까 첫 문장에서 좀 막히더라고요. 취약점 설명을 정말 잘 쓰고 이거 어떤 건지 잘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듣는 사람이 이걸 왜 들어야 될까를 저희가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공돌이라서. 이걸 한번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제목은 follow the link, 뭐 저희가 심볼릭 링크라는 어떤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이런 이쁜 이름을 한번 지어봤는데요. 이걸 한번 헥사콘이라는 프랑스에서 하는 이제 어떤 컨퍼런스에 제출해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쉽게 탈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뭐 연락이 왔었는데요. 이유는 뭐 최종 아젠다 슬로스 때문에 미선정되었고 2026년에 재제출을 권고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냥 예의상 해놓은 말이겠죠. 그냥 너네는 발표 퀄리티가 좋지 않다라는 말을 좀 돌려서 얘기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좋았던 점은 여기에 이제 리뷰가 있었습니다. 뭐 임팩트가 강하다, 뭐 흥미로운 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미 주제가 알려져 있고 더 새로운 접근을 보고 싶다 우리는. 그리고 서드파티보다 윈도우 코어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리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음에 이제 POC 2025년에 다시 제출을 하였는데, 이때 좀 이 리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서
핵심 연구를 기준으로 저희가 CFP를 좀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고는 비슷비슷한데 이걸 어떻게 내용을 풀어가느냐 그것만 딱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이번에 스피커로 셀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POC 2025에 같이 둘이 발표를 하고 왔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POC 2025는 영어 발표입니다. 그래서 영어 울렁증이 살짝 그렇고요. 이거 집에서 한 12번은 좀 연습한 것 같습니다. 영어 원고 쓰면서 계속 소리 내서 읽어보고 또 제미나이, 클로드, GPT 갈궈가지고 또 이제 영어 대본 짜고 또 이제 주변에 영어 잘하시는 분한테 싹 빌어가지고 영어 이것 좀 봐주세요 하면서 열심히 연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POC에서 이렇게 되게 좀 처음 가보는 호텔이었는데 좀 되게 좋은 호텔을 주더라고요. 가서 되게 좀 신나게 헬스장도 즐기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OC가 끝난 뒤에 발표가 끝났잖아요. 여기서 연구를 멈추면 안 됩니다. 또 이제 좀 탐색할 만한 원데이가 없을까 하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제로데이 찾았다고 했던 그 에러 리포팅 서비스에서 원데이 2개가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2개를 전부 다 분석을 해서 2개가 좀 흥미롭게도 익스플레이 둘 다 가능한 취약점이더라고요. 저는 이 분석해서 결국 익스플레이 됐다라는 결과보다 이거 분석하는 과정이 너무 재밌고 다음에 뭘 볼까 하는 게 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분석하는 걸 리버싱이라고 하죠. 이걸 한번 발표로 옮겨보려고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리버싱 관련된 컨퍼런스가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리버스라는 컨퍼런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제로데이가 자기가 찾은 제로데이가 아니더라도 다른 원데이를 어떻게 분석하였고 걔를 어떻게 저희가 리프로듀스 했는가를 기준으로 한번 CFP를 써봤습니다. 다행히 리버싱에 초점을 맞춰서 CFP를 쓴 결과 리버싱 컨퍼런스에서 억셉이 되어서 이제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올랜도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갔는데 숙소가 되게 이쁘고 좋더라고요. 제가 아쉽게도 수영복을 챙겨가지 않아서 수영은 하지 못했고 되게 이렇게 이때 찍은 사진인데 되게 재밌게 발표하고 왔습니다. 이것도 그 아까 연구했던 친구랑 같이 가서 또 체이닝에 관해서 또 얘기하고 어떻게 원데이를 분석할 수 있는가 이걸 어떻게 제로데이까지 연결될 수 있을까를 얘기를 재밌게 풀어내고 왔습니다. 이거를 정리를 하자면은 분석 노트가 발표 한 편이 됐다는 말인데요. 먼저 공개된 원데이, 그러니까 세부 내용까지 공개 안 되고 딱 그 CV 넘버에 있는 원데이를 읽고 분석한 다음에 패치를 딱 분석 보면은 최신 버전 나오면은 이제 9버전을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패치가 되었구나, 그럼 여기까지 어떻게 도달하지를 그때부터 이제 제로데이를 연구하는 느낌으로 좀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시 재현을 성공한 다음에 이렇게 분석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읊었습니다. 네, 이렇게 같이 둘이 발표를 했었고요. 여기 가서 좀 좋았던 점은 제니알드 CTO랑 좀 친해졌습니다. 제니알드가 사실 지금도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로컬 LLM 써가지고 아이다나 기드라에서 그 분석 자동화 해주는 그런 뭐 파이프라이닝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무료로 다행히 받아서 사용을 했는데 사실 로컬 LLM이 한계 때문이지 GPT나 클로드가 좀 더 성능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은 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좋은 피플드가 커넥션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또 올랜도 뒤에도 저는 이 에러 리프팅 서비스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국밥처럼 여기고 있는데 이거를 좀 여러 번 다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제로데이가 나왔고요. 이거를 현재 재고를 했고 이 얘기는 나중에 이제 다른 컨퍼런스에 대해서 좀 풀 예정입니다. 또 우연치 않게 제가 발표 자료를 다 만들고 나서 어제 또 여기서 제로데이를 하나 더 찾아서 제보를 한 상태이고 아쉽게도 두플리케이션이 떠가지고 딱 그 돈은 못 받고 어널리지먼트 이름만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또 이제 생각나는 게 있죠. 제가 이 에러 리프팅이라는 서비스를 오래 본 기억이 쌓였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 여기서 나오는 버그 케이스들이 되게 유의미하다는 건데요. 이거를 또 분석하고 재현하고 리버싱하고 새로운 제로데이를 찾았습니다. 각각 원데이로 보면 되게 약하고 재미없는 얘기지만 이걸 모아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2019년에서 2026년으로 시간 순으로 한번 정렬을 해봤습니다. 되게 재밌는 착점들이 많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버그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History of Errors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한번 CFP화 시켜보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히 그냥 원데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패치되었고 얘를 어떻게 다시 우회했으며 또 어떻게 패치되었고 다시 우회했는가, 이 버그 케이스를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를 기준으로 한번 발표를 하려고 해서 CFP를 만들었는데 운이 좋게도 히트콘에서 억셉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비행기 값 준다는 한 그 컨퍼런스들에 10개 넘게 힙스프레이를 하는 것처럼 꽉 넣었는데요. 히트콘에서 억셉이 되었고 이제 대만 가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또 MCTTP라는 독일에서 하는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여기서 다행히 없애게 되어서 이 발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두 개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 와중에도 이게 개인 연구잖아요. 공동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러 리포팅 서비스를 보고 이 크리스피알이라는 또 친구와 같이 로지컬 버그 쪽에서 어떻게 하면 연구를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이 되게 재밌는 취약점이 하나 패치가 되었더라고요. 또 원데이를 분석을 했습니다. 또 이게 클라이언트 캐시라는 또 이제 윈도우에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와 CIP라는 서비스에서 쳐진 취약점입니다. 되게 재밌는 거는 이 두 개 취약점을 체이닝해야지 익스플로이트가 가능했는데요. 신기했던 게 저 CSC 부분은 커널이고 저 CIP는 윈도우 유저 서비스입니다. 커널과 유저 서비스를 체이닝하여서 익스플로이트 하는 게 굉장히 신기했고 또 되게 릴라이어블해서 100% 확률로 익스플로이트 가능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익스플로이트 가능했다를 릴라이어블 시스템으로 묶어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만들었고요. Chaining Logical Bugs for Reliable Windows AP라는 버그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각 약한 프리미티브를 좀 신뢰성 있는 그런 익스플로이트를 만드는 작업이었는데요.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임팩트를 강하게 가져가려고 이제 버그 목록보다 무대에서 어떻게 청자들이 이걸 보게 될 것인가 설득의 영속이죠. 데모도 우리가 공개할 예정이고 엔드 투 엔드로 취약점이 어떻게 터졌고 우리가 익스플로이트를 어떻게 재현했는지까지 전부 공개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정말 운이 좋게도 이번 세션의 주제죠. 데프콘에서 이제 억셉이 되어서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이제 메인 스테이지에서 재미있게 발표할 예정이고 또 싱가포르에서 이번에 오프바이원 컨퍼런스를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운 좋게 억셉이 되어서 그 내용도 발표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CFP 제출 창구는 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세셔나이즈, 오픈카우스, 이메일로 제출한 데도 있고 이런 데는 되게 여러 개가 있지만 하나 무조건 공통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 무대여야 하지? 이거를 청자가 왜 들어야지? 이게 왜 매력적이지? 청자가 들었을 때 이거 박수 실만한 건가? 되게 또 이제 또 저희 보통 네트워크 파티 있잖아요. 네트워크 파티 가서도 이 발표가 사람들 사이에서 와 이거 재밌었다라고 이제 언급될 만한 발표인가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출서 CFP라고 하죠. 이거를 보면은 여기서 리뷰어가 어디서 멈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요약이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먼저 타이틀을 보고 나서 그 다음 요약을 보게 되겠죠. 근데 이 타이틀에서 버그 이름보다 결과를 먼저 쓰는 게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뭐 취약점 제목에다가 카피페이 같이 되게 유명한 취약점이라면 카피페이 하나 이제 하고 How to exploit 하면 이제 사람들 되게 좋아하겠죠. 근데 그런 취약점 제가 찾은 건 아니니까 되게 큰 취약점이 아닌데 이거를 크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재밌게 어그로 끌만한 내용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그 이름보다 결과 자체를 좀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첫 문단은 딱 3문장을 적었습니다. 현재 문제가 무엇이고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걸 보여주겠다, 어떤 것들을 정확히 보여주겠다 라는 약속을 하여서 좀 리뷰어들이 아 얘네 좀 진짜 보여주나? 약간 이런 식으로 확신에 찰 수 있게 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얘네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이 발표가 예전에 발표된 적이 있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는 CFP 좀 겹치는 내용이 좀 많았었는데요. 이럴 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좀 자소서 쓰듯이 자기 이제 약한 부분 적을 때 솔직하게 쓰고 끝내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뭐 사람을 잘 때립니다 하고 끝내지 않잖아요. 사람을 잘 때리는데 도덕성도 좋아서 사람들에게 잘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처럼 아 이런 부분을 발표되긴 했는데 이런 부분을 다르게 가져갈 거고 이런 내용을 추가해서 다른 주제로 발표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가지고 좀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왜 데프콘인가? 이거는 그냥 다른 CFP들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왜 MCTTP인가? 왜 히트콘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컨퍼런스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고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발표를 하게 되었는지 또 어떤 주제들이 있었는지 같은 걸 좀 연구해 보신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핏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CFP 넣을 때 이 칸이 존재합니다. 왜 우리 무대인가? 거기서 너네 무대가 평소에 이랬었고 그리고 이걸 보여주면 되게 청자들이 좋아할 것이다. 이런 걸 좀 언급해 주면은 확실히 핏하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제목인데요. 제가 같이 연구했었던 뭐 Training Logical Bugs for Reliable Windows LP 또 이제 개인 연구로 History of Errors 이 두 개 제목으로 현재 총 4개 컨퍼런스에 가게 되었습니다. 타이틀도 뭐 요약도 삐또 끝은 이제 결국에는 윈도우즈 EOP 이 하나의 주제로 다 연결이 되고요. 데프콘 같은 경우에는 저와 이 친구가 같이 연구를 해서 채택이 되었지만 아쉽게도 이 크리스 PR 친구는 항공비 문제 이슈 또 비자 이슈로 미국에 잘 못 온다고 합니다. 네, 이게 다른 컨퍼런스는 다 비행기값 숙소를 주는데요. 데프콘은 숙소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라스베가스 가는 비행기 제 사비로 배웠습니다. 250만 원인데 참 슬프더라고요. 네, 또 오프바이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답장에서 이렇게 며칠부터 며칠까지 할 거고 어떤 호텔 준다고 이렇게 이쁘게 답장이 왔었던 기억도 있네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데프콘, 블랙캣 같은 큰 컨퍼런스는 사비를 내서라도 발표하는 게 저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크게 알려지지 않은 다른 어떤 컨퍼런스들은 비행기 값이나 숙소를 지원해 주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헥사콘을 처음 넣었던 이유도 비행기 값을 줘서였습니다. 제가 여행을 좀 다녀보고 싶은데 뭔가 제 돈으로 가기 싫어서 사실 CFP 넣기 시작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헥사콘도 2명한테 이제 비행값 다 준다고 호텔도 각각 준다고 하고 또 MCTTP도 1인한테만 비행값 다 준다고 하고 호텔값 준다고 하고 또 오프바이어는 싱가포르 달러로 2,500달러에 비행기 값을 주고 방 하나 준다고 하는데 사실 2,500달러면은 저하고 그 친구 둘 다 가도 넉넉하거든요. 심지어 이번에 이코노미 플렉스로 하나 끊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지원액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국 밖에서 볼 것들도 있습니다. 또 POC는 발표비로 1,000달러를 세션마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500달러씩 받았는데 이거하고 다 좀 아쉽게도 POC는 서울에서 하기 때문에 항공권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내가 사실은 일본에 거주하는데 일본 항공권 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또 히트콘은 딱히 숙소만 주고 항공비를 딱히 주지 않습니다. 그냥 발표비만 400달러 주는데 사실 서울에서 대만 가는데 400달러면 2번 왕복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고 또 데프콘은 스피커 배지랑 그 다음에 일반 휴머 배지 그냥 입장권 3개를 줍니다. 지금 아까 발표해서 들었는데 600달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팔아가지고 비행기값 좀 민증할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박 같은 건 2박 두거나 네, 손을 드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이제 숙박 같은 경우 2박 주는 데도 있고 3박 주는 데도 있는데 여기서 숙박 추가하고 싶다, 여행 계획 개인적으로 할 거다 라고 했을 때 좀 더 싸게 우리가 숙박 추가해 줄게 라고 하는 데도 있고 너네가 직접 해 라고 하는 데도 있으니까 좀 이런 거 잘 살펴보면서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연구를 여기서 끝내면 안 되는데요. 저 이제 너무 지금까지 살았던 2개 차트 우려먹는 것 같으니까 다른 주제로 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다 GPT 클로드가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LLM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LLM이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를 요즘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원데이 분석이나 제로데이 찾는 거 자체를 그냥 LLM한테 하는 이제 그런 스킬이나 툴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좀 요즘 결과가 좋아서 원데이를 제 손으로 분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이제 제로데이 같은 경우에도 좀 잘 찾는 것 같더라고요. 윈도우에 모든 거를 스킵화 시켜서 해보니까 현재 지금 한 시작점 정도 20개 정도 넣은 상태입니다. 근데 당연히 두플리케이션 많이 뜰 거고 당연히 리젝 많이 뜰 거고 아직 질문만 있는 상태라 이게 좀 잘 된다 싶으면 나중에 CFP화 시켜서 넣을 예정입니다. 다만 아쉽다는 점은 하나, 제가 현재 지금 7월이죠. 제가 내년에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CFP를 넣을 수 있을지 의문이 살짝 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의 연구는 어떻습니까? 먼저 한 줄로 적어두는 거 저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이미 많이 하셨잖아요, 연구들. 이제 끝낸 연구도 접어든 연구도 한 줄로 적어두는 것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이걸 골랐다면 제 메모를 예시로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2번으로 지운 뒤에 남은 제곱, 한국어로 표현하면 낮은 심각도의 윈도우즈의 어떤 취약점들을 큰 이제 어떤 익스플로이트로 연결하는 방법이었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냥 제목을 적어두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또 이제 어떤 인연이 다가서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같이 공동 연구해가지고 다시 발전시켜서 다른 컨퍼런스 갈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네,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저는 문제, 보는 법, 끝 장면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이번 주에 첫 초안 하나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발표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Q&A 있으신가요? 네, 질문 있으시면 손들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들고 가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시나요?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질문하느라고 원래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질문 때문에 저희가 항상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못했는데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윈도우에서도 이제 에러 리포팅 그쪽에 좀 많이 가보신 것 같은데 그 주제를 이제 시작하게 된 진짜 약간 뭐라고 해야 흥미를 꾸게 된 그런 부분을 좀 궁금하고 수많은 이제 공부 멘터들이 있을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아직까지도 메모리 커럽션을 잘 못합니다. 저는 실제로 ROP도 제대로 못하고요. 스택 오버플로우 터졌다, 뭐 미티게이션 하나도 없다 해도 익스 잘 못하는 되게 톤업을 못하는 그런 리버싱쟁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BOB 프로젝트 할 때 그 윈도우 취약점 찾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했던 게 로지컬 버그였습니다. 그래서 로지컬 버그 벡터들을 진짜 윈도우에서 다 봤는데 그래 아직도 취약점 나오고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못 찾은 거겠지만 다 보고 있고 원데이를 다 보고 있는데 그 중에 되게 흥미로웠던 게 ALPC 쪽이었습니다. 그 IPC 중에 뭐 RPC도 있고 ALPC, 네임드 파이프 되게 많은데 그 중에 ALPC가 뭐 로우가 연결할 수도 있고 미디움이 연결할 수도 있고 뭐더 풀어준다면은 샌드박스 유저가 연결할 수도 있는 그런 벡터로 많이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중독적으로 보다가 특히 이 에러 리프팅 서비스에서 그 ALPC 서버를 사용하는 걸 제가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되게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거기 유저가 호출할 수 있는 함수만 1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거기 부분 그리고 또 그 함수 안에서 콜그래프 타고 들어가시면은 이제 한 100개 정도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보다 보니까 윈도우즈 에러 리프팅 서비스는 모든 윈도우 PC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되게 중요했고 그래서 쭉 봤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맞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 에러 리포팅 하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에러가 터널 쪽에서 패닉이 한번 떠가지고 그 윈도우에서 애플리케이션 커럽션이 되면은 에러 리포팅이 뜬 다음에 MS로 로그를 보내는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15초 정도 있고 거기서 취소 버튼을 눌러야지 에러 리포팅 서비스가 완전히 꺼지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익스플로시를 벌써 하신 건지가 좀 궁금해서. 그게 정확히 2019년에 발생한 에러 리프팅 서비스 취약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물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했던 게 언어 문제가 있으실 것 같아요. 발표하실 때 그럴 때 혹시 이제 이찬님만의 뭔가 팁이 있으시다면 뭐 Q&A라든지 또 발표 뒤에 또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혹시 팁 같은 게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영어 선생님 때 배웠던 게 영어는 자신감이라고 배웠습니다. 실제로 영어를 진짜 못하거든요. 그 발표할 때 발표자 노트에다가 그 대본 적어놓고 그것만 읽습니다. 그 정도 영어를 되게 못하는데 그래서 항상 질문 이제 보통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Q&A 시간 갖잖아요. 그때 이제 DM 달라고 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 DM으로 부탁드립니다. 임시 발언을 그냥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네트워크 세션이나 그럴 때는 좋게도 당연히 그 앞에서 가까운 데서 사람들을 마주하잖아요. 사실 바디 랭귀지로 못할 게 없다고 저는 좀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바디 랭귀지가 조금의 영어 단어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든 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 그 컨퍼런스 들을 때 저만의 꿀팁이 살짝 하나 있는데요. 저 미국 가서 들을 때 저분은 진짜 발음을 못 알아듣겠다 싶을 때 에어팟에 실시간 통역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 활용하니까 생각보다 제대로 한국어로 들리더라고요. 그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얘기하실 때 그냥 자신감으로 쓱 얘기하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 영어 때문에 막 고민해서 CFP 안 넣고 해외 안 가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똑같이 언어 문제를 겪고 있는 입장에서 많이 공감이 되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혹시 지금 질문 없으셔도 링크드인이나 인스타 원래 여기 추가가 됐었는데 이전 버전이랑 추가가 안 돼 있네요. 제가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인스타그램이나 나중에 그냥 뭐 오신트 하다 보면 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신트 열심히 팔로우 거셔도 되고 만약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다면 DM 언제든지 주시면은 새벽 1시 저도 상관없거든요. 그때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유쾌한 발표 해주신 희찬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저번 세미나 피드백 받았던 게 네트워킹 시간이 부족하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가 문 닫는 시간이 9시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 25분, 30분 동안 주변에 있으신 분들 또는 발표하셨던 분들한테 가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더운 날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